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명한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치인 다큐멘터리 중에선 185만 명을 모은 노무현입니다에 이어서 흥행 2위입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건국전쟁 제작 기간이 3년이나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 인물들이 있을 텐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콕 집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사실 70년 동안 가장 정치인들 가운데서 저평가되고 좀 악의적으로 비난됐던 인물이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루게 된 거죠, 사실. 예. 그런데 거기 영화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뉴욕 카퍼레드 영상도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미국에 있는 기록문서보관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950년대 자료들은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제작하신 다큐멘터리가 총선을 앞두고 더 화제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분이 네. 가신 거고 그 네.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어떤 것이 정통성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정치인 모델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개봉 날짜를 앞당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가 기류의 김대중 같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사실. 네네. 그래서 한번 좀 솔직히 좀 붙어보자. 그러니까 아, 과연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심판을 좀 받자. 이런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 영화가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뭐 다른 쪽의 영화도 있다시피 논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특히 그렇죠. 네. 제주 4.3 사건 때 민간인 학살 같은 거는 그 과오가 있는데 그걸 좀 미화한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요, 사실상 굉장히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상 제주 4.3은 19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에 있었던 총선을 갖다가 방해하는 사실상 남노당의 무장 투쟁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감독님의 생각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 사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영회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들도 좀 요청을 했고 같이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어떤 큰 차원의 어떤 주제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영화를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한 어떤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죠. 미국 국회의사당이라면 그러면은 미국 의원들도 와서 볼까요? 누가 오는 그렇겠죠. 겁니까? 지금 이제 호스트가 그 미셸 팍 의원이 있고요. 한국계.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계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시아의 이런 정치 정세라든가 북한 인권에 좀 관심 있는 미국 그 하원 의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 건국전쟁 2, 그러니까 속편을 제작을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사실 1편은 그 이승만 대통령에 가해졌던 온갖 비난과 왜곡을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방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좀 모으다 보니까 인간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2편인 건국전쟁 2에서는 인간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갖다 좀 조명하는 그런 작품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작 김일성의 아이들은 국가기록원의 연구 보존 기록으로 이제 네. 남았습니다. 차기작으로 제일교포 북송을 다룰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건 어떤 거죠? 김일성의 아이들은 사실 16년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다큐멘터리는 사실 그런 좀 공을 들여서 객관적 사실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이면은 좀 뭐 수익이라고 할까요? 상업 영화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데 굳이 다큐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시대에 대한 사명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진실을 좀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사람들이 아마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